우리는 스스로 이성을 가진 존재라고 믿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생각을 붙들지, 누구에게 마음을 열지, 어떤 선택을 할지를 차분하게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폴레온 힐은 인간의 행동을 오랫동안 관찰하며 한 가지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는 첫 힘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라는 것, 그리고 그 감정은 우리가 의식하기도 전에 이미 방향을 정해놓는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은 설명보다 빠르며 생각보다 먼저 반응하고 논리보다 깊은 곳에서 우리의 삶을 흔듭니다. 때로는 우리가 왜 불안한지, 왜 갑자기 화가 나는지, 왜 어떤 사람 앞에서는 작아지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잊어버린 감정의 기록들, 억눌린 슬픔, 오래된 상처, 반복된 실패의 흔적, 누군가에게 들었던 단 한마디의 말, 이 모든 것이 잠재의식 속에 고요하게 쌓여 있다가 특정 순간에 다시 깨어나 당신의 행동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힐은 이 감정의 움직임을 내면의 지휘자라고 불렀습니다. 조용하지만 절대적인 힘을 가진 존재, 우리가 선택했다고 믿는 순간에도 사실은 우리의 감정이 이미 결정을 내려두고 이성이 뒤늦게 그 결정을 설명하는 존재. 그래서 누군가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누군가는 기회 앞에서 움츠러들며 누군가는 중요한 순간에 감정에 휩쓸려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감정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첫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읽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감정의 파도에 밀려다니며 같은 삶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힐은 절망이 아닌 희망을 말했습니다. 감정은 통제할 수 없다는 인식은 오해이며 감정은 이해되고 다스려질 때 우리 삶의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영상은 바로 그 지점을 향합니다. 감정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조종하는지, 왜 우리는 감정에 흔들릴 때 인생이 무너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감정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 삶을 직접 움직일 수 있는지, 그 깊은 여정을 함께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감정이 당신을 흔들 때 인생은 방향을 잃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감정을 붙잡는 순간 인생은 비로소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지배하는 사람이 결국 자신의 운명을 지배한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마주하면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감정을 느끼고 마지막으로 행동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온 힐은 수많은 인간 행동의 패턴을 연구하며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감정이 먼저이고 생각은 그 감정을 따라 붙는 해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은 번개처럼 빠르게 반응합니다. 사람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 말의 온도, 의도, 숨결 속의 미세한 흔들림을 감지하고 이미 마음속에서 하나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당신은 왜 이 말에 갑자기 불편해졌지? 왜 이 상황이 나를 위축시켰지? 왜 이 사람 앞에서는 설명할 수 없이 안정이 되지? 라고 의식적으로 묻지만 감정은 그 질문 이전에 이미 반응을 내리고 당신의 판단을 움직여 놓습니다. 이 반응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오래된 감정의 기억이 다시 재생된 것입니다. 과거에 무시당했던 순간이 있었던 사람은 비슷한 뉘앙스를 가진 말을 들으면 자동으로 방어가 올라옵니다. 예전에 실패로 마음이 닫혀있던 사람은 작게라도 비슷한 상황을 보면 불안이 먼저 앞섭니다. 반대로 따뜻한 경험, 안정된 관계, 긍정적인 반복을 경험한 사람은 비슷한 상황에서 감정이 안정과 확신을 먼저 만들어냅니다. 즉, 감정은 현재보다 과거에 더 많이 반응합니다. 힐은 이를 감정적 자동 반응이라고 불렀습니다. 의식이 이해하는 현재가 아니라 잠재의식이 기억하는 과거가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과거의 패턴 속에 갇힌 채 새로운 기회를 봐도 망설이고 어떤 사람은 상처의 그림자에 눌려 성공 앞에서 오히려 도망칩니다. 감정은 사실을 보지 않습니다. 감정은 기억의 잔상을 보며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 진실은 한편으로 두려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내가 생각해서 결정한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힐은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오히려 변화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정이 먼저 반응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감정의 흐름을 읽을 수 있고 그 흐름과 싸우는 대신 방향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이 먼저 반응한다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감정의 지배 아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실을 자각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을 이해하고 그 움직임을 조용히 붙잡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힐은 말했습니다. 감정은 빠르지만 의식은 감정을 이해함으로써 감정을 넘어선다. 감정이 먼저 반응한다는 이 단순한 진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감정에 휩쓸리는 존재가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는 존재가 됩니다. 그 바라봄이 바로 통제의 시작이며 삶을 다시 손에 넣는 첫걸음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인간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지능도 아니고 재능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들과 실패한 사람들을 수십 년간 연구하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서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스스로 길을 잃고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방향을 유지한다는 사실입니다. 힐은 감정을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인간을 위로 올리는 힘, 즉 확신, 열정, 꾸준함, 의지와 같은 감정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힘, 즉 두려움, 분노, 무가치감, 조급함과 같은 감정입니다. 그는 이 감정들이 단순한 순간적 느낌이 아니라 인생 전체의 에너지를 움직이는 기초 동력이라고 보았습니다. 두려움이 깊은 사람은 기회 앞에서 주저하고 조급함이 강한 사람은 중요한 순간에 판단을 흐립니다. 반면 평정심이 있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확신을 가진 사람은 작은 가능성 속에서도 길을 찾아냅니다. 힐은 이것을 감정의 질이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감정은 생각을 물들이고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형성하며 습관은 결국 운명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힐이 강조한 핵심은 감정을 억누르라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이해하고 활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억압은 폭발을 부르고 회피는 반복을 부릅니다. 하지만 감정을 이해하면 내면이 어떤 방향을 원하는지 알 수 있게 되고 감정을 조용히 관찰하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 됩니다. 힐은 또한 감정의 에너지를 삶의 목표를 향한 힘으로 전환하는 능력을 정신적 연소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감정은 불과 같다. 통제하면 빛이 되지만 통제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태운다. 이 말은 오늘날 심리학에서도 그대로 확인되는 진실입니다.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은 집중력을 유지하고 관계에서 흔들리지 않으며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반대로 감정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외부 자극에 따라 하루가 뒤흔들리고 자신의 진짜 의지를 잃어버린 채 환경에 휩쓸립니다. 힐이 보았던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그들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고 감정을 숨기지도 않았고 감정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이해했고 말없이 감정을 길들였고 감정 위에 목적을 놓았습니다. 결국 힐의 결론은 단호했습니다. 감정을 지배하는 사람이 자기 삶의 지휘자가 된다.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바라보고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감정이 아닌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나폴레온 힐은 감정을 단순한 느낌이나 순간적 반응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정을 잠재의식이 우리에게 보내는 언어, 즉 말보다 먼저 도착하는 신호라고 이해했습니다. 생각은 논리의 영역에서 작동하지만 감정은 그보다 훨씬 깊고 빠른 곳에서 움직입니다.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 이유 없이 올라오는 두려움, 설명하기 어려운 안정감,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확신, 이 모든 감정은 논리의 산물이 아니라 잠재의식이 보낸 메시지입니다. 힐은 감정을 무의식의 목소리라고 부르며 우리가 감정을 이해할 때 비로소 잠재의식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정은 사실을 말하지는 않지만 내면의 진실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친절하게 말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다면 그것은 잠재의식이 과거 경험과 연결하여 경계의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과는 말이 많지 않아도 따뜻함과 안정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잠재의식이 그 사람의 기운, 태도, 리듬을 통해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생각은 그 이후에 따라오며 감정이 이미 내린 결론을 설명하는 데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종종 생각은 이렇지만 느낌이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힐은 바로 이 대목을 인간의 핵심 문제로 보았습니다. 생각과 감정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인간은 방향을 잃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생각은 앞으로 가라고 하지만 감정은 멈추라고 말하고, 생각은 도전하라고 하지만 감정은 도망치라고 말하며, 생각은 용기를 내라고 하지만 감정은 과거의 상처를 끄집어 올려 당신의 발을 잡습니다. 결국 감정이 잠재의식의 언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그 메시지를 해석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니 결국 감정의 지시에 끌려다니며 살아갑니다. 힐은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라는 언어를 읽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정이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는 사람은 불안을 단순한 불편함으로 보지 않고 내 잠재의식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바라봅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는 이 감정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자신감이 솟을 때는 왜 지금 이 순간 내 내면이 나를 밀어주는가라고 이해하려 합니다. 이런 태도는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감정을 통해 자기 내면의 지도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감정은 방해가 아니라 안내이고 혼란이 아니라 메시지이며 약점이 아니라 단서입니다. 힐은 말했습니다. 감정을 이해하는 사람은 잠재의식을 움직이고 잠재의식을 움직이는 사람은 운명을 움직인다. 감정은 잠재의식이 건네는 가장 솔직한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를 들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면의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감정은 인간을 살리는 힘이지만 통제되지 않은 감정은 조용히 인생을 무너뜨리는 힘이기도 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수많은 실패자들의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감정에 삼켜졌고 그 감정은 단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을 넘어 삶 전체의 흐름을 바꿔버렸습니다. 감정이 인생을 망치는 순간은 아주 소리 없이 시작됩니다. 작은 불안, 사소한 분노, 설명할 수 없는 위축, 어릴 적 기억에서 올라온 미세한 두려움. 이런 감정들은 처음엔 미약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 방향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힐은 인생의 가장 큰 실패는 사건이 아니라 감정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한마디 비판을 들었을 때 당신이 즉시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 순간 당신의 선택의 폭은 좁아집니다. 도전 앞에서 갑자기 올라오는 막연한 불안 때문에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그 순간 인생의 가능성은 닫힙니다. 관계 속에서 작은 상처를 다시 떠올리며 상대를 미리 의심하는 그 순간 소중한 인연이 멀어집니다. 분노가 판단보다 앞서버리는 그 순간 당신의 말과 행동은 후회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감정은 인생의 중요한 지점에서 우리의 중심을 흔들고 흔들린 중심은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게 합니다. 감정이 인생을 망치는 이유는 감정 자체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감정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너무 빨리 너무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은 과거의 상처를 기준으로 위험을 예측하려 하지만 그 예측은 대부분 현재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두려움이 기회를 막고 사소한 불편함이 관계를 망치고 지나친 경계심이 삶을 좁히며 과장된 감정이 중요한 순간을 흐려버립니다. 힐은 이런 현상을 감정적 왜곡이라고 불렀습니다. 감정이 현실을 흐리고 흐려진 현실은 잘못된 결정을 만들며 그 잘못된 결정이 반복되면 결국 인생 전체의 흐름이 뒤틀립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감정적 패턴이 굳어 있기 때문에 작은 감정 하나가 더 큰 방향의 왜곡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힐의 중요한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감정이 인생을 망치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한다. 즉, 감정은 알아차림을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감정의 작동 방식을 자각하는 순간 그 감정은 힘을 잃고 당신은 중심을 되찾습니다. 결국 감정이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지 못한 감정이 인생을 흔드는 것입니다. 감정이 몰려오는 순간을 포착하고 그 움직임을 바라보고 그 속에 숨어있는 오래된 기억을 이해하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당신을 성장시키는 힘이 됩니다. 힐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감정이 당신을 흔드는 순간을 알게 되는 것이 감정을 지배하는 첫걸음이다. 나폴레온 힐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늘 흔들리고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스스로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인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감정이 자신을 어떻게 움직이는지조차 모른 채 살아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은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을 보입니다. 첫째, 그들은 상황보다 감정에 먼저 반응합니다. 어떤 자극을 받으면 그 자극의 의미를 파악하기 전에 이미 감정이 상승하거나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의 말투 하나에도 쉽게 상처받고 작은 비판에도 크게 흔들리며 일시적인 기분에 따라 자신이 만든 약속이나 계획조차 무너뜨립니다. 그들은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면서도 그 파도가 어디서 시작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둘째,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감정의 해석을 더 믿습니다. 논리보다 느낌을 우선시하고 느낌이 맞다면 그 느낌을 검증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체 없는 오해를 진실로 받아들이고 실제보다 과장된 불안을 현실처럼 믿고 이미 끝난 과거의 상처를 현재의 사실처럼 반복합니다. 힐은 이런 패턴을 감정적 확신의 함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감정이 강하게 반응하면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셋째,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상대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저 사람이 날 불편하게 한다,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한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감정은 타인이나 상황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올라온 반응입니다. 힐은 이것을 감정의 외부화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면의 감정을 외부의 원인으로 착각하는 사람은 평생 외부를 바꾸려 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은 더 강해지고 더 깊게 단단해집니다. 넷째,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은 반복되는 패턴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고 같은 감정에 넘어지고 같은 후회를 되풀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잠재의식은 익숙함을 안전으로 느끼기 때문에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익숙한 감정 속으로 돌아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힐은 익숙한 감정은 중독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은 인생이 자신을 밀어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선택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감정이 선택을 먼저 내리고 그 감정을 따라가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 머뭇거리고 결정적인 기회 앞에서 뒤로 물러나며 가능한 미래보다 반복되는 과거에 더 끌립니다. 그러나 힐이 말한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감정이 어떻게 올라오는지를 알고 그 감정의 뿌리를 이해하며 그 감정이 과거의 잔재인지 현재의 신호인지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패턴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감정은 적이 아니라 내면의 안내자입니다. 감정을 이해하려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감정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감정 너머의 길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힐은 말했습니다. 감정을 모르면 감정이 지배하고 감정을 알면 감정은 힘이 된다. 나폴레온 힐이 남긴 모든 철학과 모든 원칙을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단 하나의 결론으로 모입니다. 성공이란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 위에 세워진다. 힐은 수많은 성공가들을 만나며 그들의 공통점을 기록했고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도 함께 연구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건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지만 인간의 본질을 꿰뚫는 진실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감정이 흔들려도 방향을 잃지 않았고 실패한 사람들은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 목적을 잃어버렸다. 감정을 통제한다는 것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 위에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가 감정보다 앞서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감정이 폭풍처럼 몰아쳐도 그 폭풍 속에서 자신의 항로를 지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감정 통제가 성공의 핵심인 이유는 감정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논리로 판단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감정이 먼저 움직이고 그 감정이 행동을 유도합니다. 감정이 불안에 잠식된 사람은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감정이 분노에 잡힌 사람은 냉정해야 할 순간에 실수를 저지르고 감정이 조급함에 지배당하면
오랫동안 준비한 모든 것을 한순간에 망쳐버립니다. 감정이 약해진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고 조금만 벽이 생겨도 돌아섭니다. 힐은 이러한 패턴을 너무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장기전에 강할 수 없다. 성공은 하루의 감정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감정의 파도를 견디는 오랜 과정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요? 그들은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 감정을 이해하려 합니다. 지금 이 불안은 과거의 기억인가 아니면 현재의 사실인가? 이 분노는 나를 지키기 위한 방어인가 아니면 내 상처가 드러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흔들리는 이유는 상황인가 아니면 내면의 패턴인가? 이런 질문들은 감정의 폭발을 멈추게 하고 내면의 중심을 다시 잡게 해줍니다. 감정의 흐름을 인식하는 순간 그 감정은 더 이상 절대적인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감정을 바라보는 사람은 감정 아래의 목적을 보며 그 목적이 감정을 이끌어 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감정 통제가 성공의 핵심인 또 다른 이유는 감정이 집중력과 꾸준함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흔들리는 사람은 계획을 지속하지 못합니다. 하루는 열정적이고, 하루는 지쳐있고, 하루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루는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은 감정의 흐름에 관계없이 꾸준함을 유지합니다. 그는 힐이 말한 확고한 목적 definiteness of purpose를 감정 위에 놓고 감정은 그 목적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결국 위대한 성과를 만드는 원리입니다. 감정은 변하지만 목적은 변하지 않고 감정은 흔들리지만 방향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자는 자신의 에너지를 통제하며 에너지를 통제하는 자는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당신이 감정을 붙잡는 순간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와 목적을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 감정이 당신을 흔들 때는 인생은 멈추지만 당신이 감정을 흔들지 않도록 지킬 때 인생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감정 통제란 성공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내면을 잃지 않는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진 사람만이 끝까지 살아남고 끝까지 앞으로 나아가며 끝까지 자신의 목적을 완성합니다. 감정이 당신의 삶을 조종하고 있을 때 그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나는 내 생각대로 살고 있다고 믿지만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이 지배하는 순간 인간은 그 사실을 가장 늦게 알아차린다. 감정이 삶을 조용히 움직이고 있을 때 나타나는 신호들은 매우 미세하지만 그 미세함 속에 깊은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불필요한 과장 반응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과도하게 화가 나고 작은 불편함이 큰 스트레스로 확대되며 상대의 의도가 특별히 악의적이지 않아도 상처받는다면 이는 감정이 판단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내면은 현재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감정적 기억을 재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결정을 미루는 습관입니다.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괜히 바쁘고 피곤하고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끼며 그 순간을 뒤로 미루는 것은 감정이 이미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신은 논리적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내리는 비가시적 회피 명령을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감정이 당신의 삶을 조종할 때 당신은 생각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관계 속에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같은 유형의 사람에게 상처받고 같은 방식으로 갈등을 겪고 같은 오해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린다면 그 반복은 우연이 아닙니다. 잠재의식 속에 저장된 감정의 패턴이 관계의 해석과 반응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힐은 이를 감정적 인력, emotional magnetism이라고 했습니다. 내면의 감정 패턴이 같은 감정을 일으키는 상황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상황이 아닌 기분으로 하루의 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감정이 조종할 때 사람은 실제 사건보다 감정의 파도에 의해 하루가 정의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음이 무겁고 특별히 나쁜 일이 없는데 삶이 복잡하게 느껴지고 작은 일 하나 때문에 하루 전체가 흐려진다면 이는 감정이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는 극단적 평가입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자신을 정확히 바라볼 수 없습니다. 감정이 낮아지면 능력이 있어도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느끼고, 감정이 올라가면 현실보다 자신을 지나치게 확신하며 위험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감정이 중심을 잃게 만들면 현실은 왜곡되어 보입니다.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신호는 내면의 목소리가 조용해지는 순간입니다. 감정이 강해질수록 인간은 내면의 지시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조용할 때 들리던 내면의 직관, 마음이 알려주던 방향 감각, 삶이 속삭이던 미세한 신호들이 감정의 소음에 가려지며 사라집니다. 힐은 말했습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은 감정의 노예가 된다. 감정이 정신을 덮어버리는 순간, 인간은 자신이 왜 흔들리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게 됩니다. 결국 감정이 조종하고 있다는 신호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의 흐름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 신호들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감정이 조용히 당신의 삶을 대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순간 삶의 주도권은 다시 당신의 손으로 돌아옵니다. 감정이 조종하는지 아니면 당신이 감정을 조종하는지, 그 차이는 바로 이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힐은 단언했습니다. 깨달음은 통제의 시작이고 통제는 자유의 시작이다. 나폴레온 힐은 인간이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 그 중에서도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들의 행동을 분석할 때 그들이 어떤 전략을 사용했는가 보다,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 보다, 어떤 감정적 태도를 유지했는가를 더 중요하게 기록했습니다.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을 지배하는 자는 자기 인생의 지휘자가 되고 감정에 지배당하는 자는 환경의 노예가 된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인간 심리의 핵심에 대한 통찰이었습니다. 감정을 지배하는 사람은 첫째, 상황보다 내면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외부 탓을 하기보다 이 감정은 어디에서 왔는가? 지금 내 내면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먼저 묻습니다. 그는 문제를 밖에서 찾지 않고 감정의 뿌리를 안에서 찾습니다. 이 질문 하나가 감정을 이기는 첫 태도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직시하고 그 감정의 움직임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태도는 감정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감정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만듭니다. 둘째, 감정을 지배하는 사람은 감정보다 목적을 앞섭니다. 그들은 감정이 흔들리는 날에도 목적을 잃지 않습니다. 불안하더라도 움직이고 두려워도 방향을 유지하며 피곤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힐은 이것을 목적의 우선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감정을 지배하는 사람은 감정이 행동을 결정하게 두지 않습니다. 그는 목적을 먼저 세워놓고 그 목적이 감정을 안내하도록 만듭니다. 목적이 중심에 있으면 감정의 파동은 잠시 흔들릴 뿐 인생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셋째, 감정을 지배하는 사람은 감정의 에너지를 전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힐은 이를 정신적 연소력 mental combustion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슬픔을 통찰력으로, 분노를 용기로, 두려움을 경계와 집중력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감정의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은 감정이 단점이 아니라 연료가 된다는 것을 압니다. 감정은 방향을 잃고 흩어질 때 위험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모이면 엄청난 추진력이 됩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바로 이 에너지 전환의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넷째, 감정을 지배하는 사람은 침묵의 힘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감정이 거칠게 요동칠 때 말을 아끼고 격한 순간에는 결정을 미루며 마음이 복잡할 때는 고요함 속으로 들어갑니다. 힐은 침묵은 감정을 가라앉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감정은 제 모습을 드러내고 그 모습을 아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을 지배하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는 감정과 대립하지 않고 감정과 협력합니다. 감정은 올라오지 않게 막는 것이 아니라 올라올 때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다르게 해석하며 그 해석에 따라 행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폭발하고 감정을 무시하면 반복되지만
감정을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조용해지고 조용해진 감정은 당신을 돕는 힘이 됩니다. 힐이 남긴 모든 말 가운데 가장 깊은 문장은 이것입니다.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은 환경을 넘어서고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환경에 갇힌다. 감정이 흔들릴 때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자기 삶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감정을 다스리는 힘이 타고나는 능력이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기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잠재의식이 반복을 통해 재구성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감정은 우연히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연습을 통해 서서히 재작성되며 그 재작성 과정이 바로 인생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핵심입니다. 감정을 다시 쓴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조용히 만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의 원리를 이해하고 감정의 근원을 바라보고 감정이 만들어내는 반응 패턴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훈련은 빠르지 않지만 꾸준함과 정확한 인식이 더해지면 감정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할 수 없게 됩니다. 먼저 필요한 훈련은 감정인식 훈련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순간적으로 올라와 빠르게 사라지지만 그 흔적은 행동과 선택을 통해 인생을 장기적으로 흔듭니다. 감정을 다시 쓰기 위해서는 그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을 정확하게 포착해야 합니다. 힐은 감정이 움직이는 순간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의 절반을 다스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정이 치솟을 때 숨을 고르고 그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 감정은 자동 반응이 아니라 관찰의 대상으로 변합니다. 이 작은 관찰의 틈이 감정을 통제하는 첫 힘입니다. 두 번째 훈련은 감정의 근원 탐색입니다. 감정은 현재의 사건보다 과거의 기억에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어떤 감정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잔상입니다. 당신이 반복적으로 불안해지는 상황이 있다면 그 불안의 뿌리는 과거의 실패, 외면받았던 경험, 인정받지 못했던 순간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노가 자주 올라온다면 그 분노는 현재의 상대가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 남아있는 오래된 상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힐은 감정의 뿌리를 알고 나면 그 감정은 더 이상 절대적인 힘을 잃고 자연스럽게 약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뿌리를 알면 감정의 해석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면 감정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훈련은 감정 재해석 훈련입니다. 감정은 사실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불안이 올라온다고 해서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슬픔이 생긴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니며 두려움이 커졌다고 해서 당신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잠재의식이 보내는 단서이며 그 단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감정의 힘은 달라집니다. 힐은 부정적 감정이 올라올 때 이렇게 질문하라고 했습니다. 이 감정은 나를 막으려는가 아니면 나를 보호하려는가? 보호하려는 감정은 고마운 감정이고 막으려는 감정은 재해석해야 할 감정입니다. 네 번째 훈련은 감정의 에너지 전환 훈련입니다. 감정의 본질은 에너지입니다. 두려움은 집중력으로, 분노는 용기로, 슬픔은 깊은 성찰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감정의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사람은 감정의 희생자가 아니라 감정의 창조자가 됩니다. 힐은 감정은 적이 아니라 연료라고 했습니다. 감정의 방향만 바꿔도 인생은 완전히 다른 길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훈련은 조용한 내면의 공간을 만드는 훈련입니다. 감정은 소음 속에서 더 거세지고 고요함 속에서 잦아듭니다. 하루 5분이라도 조용히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힐이 말한 정신적 침묵의 시간을 만들면 감정은 즉각적으로 진정되고 당신은 더 깊은 자각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침묵의 공간에서 감정은 방향을 잃고 진정되며 내면의 목소리가 다시 올라옵니다. 결국 감정을 다시 쓴다는 것은 한순간의 변화가 아니라 지속적인 내면 훈련의 결과입니다. 감정이 다시 쓰일 때 삶도 다시 쓰입니다. 힐은 말했습니다. 내면이 변하면 감정이 변하고 감정이 변하면 운명이 변한다. 나폴레온 힐은 인간이 스스로의 감정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감정을 통제한다는 것은 외부의 혼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을 가진다는 뜻이며 그 중심은 인생의 모든 방향을 다시 설계하는 힘이 됩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외부 자극이 바뀔 때마다 삶의 방향도 함께 흔들리지만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목적과 가치를 잃지 않습니다. 힐은 이런 사람들의 미래가 왜 달라지는지를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은 결정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들은 감정적 충동이나 두려움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원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불안이 앞서더라도 선택을 밀어내고 화가 나더라도 중심을 잃지 않으며 상처가 흔들리더라도 자신을 지키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들은 감정의 흐름이 아닌 자신이 선택한 방향을 기준으로 삶을 움직입니다. 인생은 결국 선택의 누적이며 감정을 넘어선 선택을 반복하는 사람이 더 멀리, 더 높이, 더 깊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은 관계의 질이 달라집니다. 감정은 관계의 온도와 깊이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감정이 흔들리는 사람은 사랑을 밀어내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스스로를 잃고 불안 때문에 상대를 붙잡고 분노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냅니다. 그러나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은 마음의 파도 속에서도 상대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필요할 때는 말을 아끼며 필요한 순간에는 진실을 말합니다. 그들은 감정으로 상대를 판단하지 않고 상대의 내면을 이해하려는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깊고 단단한 관계를 만들며 그 관계는 인생을 안정시키는 기반이 됩니다. 셋째,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은 내면의 에너지를 지혜로 바꿉니다. 두려움은 집중이 되고 슬픔은 성찰이 되며 분노는 용기가 되고 조급함은 추진력이 됩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은 결국 감정에 지지만 감정과 대화하는 사람은 감정을 통해 성장합니다. 힐은 감정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방향을 잃으면 삶을 파괴하고 방향을 잡으면 삶을 창조합니다.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은 이 에너지를 목표로 향하는 연료로 바꾸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미래는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감정을 넘어선 의지로 만들어집니다. 힐은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결국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삶은 환경이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되고 내면의 질이 감정의 질을 결정하며 감정의 질이 선택과 행동의 질을 결정합니다. 결국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은 삶의 흐름을 다시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미래는 과거의 감정이 아니라 스스로 다스린 감정 위에 지어진 미래입니다. 영상의 마지막에서 힐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듯합니다. 감정은 너를 흔들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너 자신을 찾기 위한 길을 보여주기 위해 존재한다. 감정을 통제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더 이상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선택하고 당신이 다스리고 당신이 이끄는 새로운 미래가 조용히 시작됩니다. 마지막 문장, 감정을 지배하라. 그러면 삶이 당신을 따른다. 성공을 말할 때 사람들은 늘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떤 기술을 배우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떤 기회를 잡아야 인생이 달라질까? 하지만 나폴레옹 힐은 수십 년 동안 위대한 인물들을 연구하며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성공을 결정짓는 것은 기술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며 운도 아니었다. 성공은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법칙이었다. 그는 인간이 가진 가장 큰 힘은 외부를 움직이는 능력이 아니라 내면을 다스리는 능력이라고 보았다. 마음이 흩어지면 목표도 흐려지고 감정이 흔들리면 행동도 흔들리며 생각이 제멋대로 달리면 인생도 방향을 잃는다. 그러나 마음을 붙잡는 순간 인생의 흐름은 조용히 바뀌기 시작한다. 힐은 이것을 자기 통제 셀프 마스터리라고 불렀고 그는 이것이 모든 성공의 기초라고 단언했다. 당신도 알고 있을 것이다. 어떤 날은 자신감이 넘치고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무너지고 마음의 상태 하나가 하루 전체를 결정하는 경험을.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마음은 단순한 감정의 그릇이 아니라 당신의 행동, 집중, 결정, 습관, 운명을 조종하는 진짜 지휘자다. 그래서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면 인생을 지배할 수 없다. 반대로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어떤 혼란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움직이며 어떤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선다.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사람이 결국 성공을 지배하는 이유는 인생의 모든 변화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힐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들은 바깥의 세상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세상을 다스렸다. 그들은 작은 감정 하나에도 휘둘리지 않았고 작은 실패에도 중심을 잃지 않았으며 작은 유혹에도 목적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마음에 지배당하지 않았고 마음을 길들였다. 그들은 감정의 순간적인 상승과 하강에 흔들리지 않으며 조용한 내면에서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성공은 재능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성공은 마음을 통제하는 능력에서 시작된다. 자기를 지배하는 사람은 환경을 넘어서고 환경에 지배당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조차 넘어서지 못한다. 이 영상은 바로 그 지점으로 향한다. 당신이 자신을 지배할 때 성공은 따라온다. 성공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성공이 다가오는 사람이 되는 법. 마음의 힘을 재건하고 목적을 흐리지 않으며 내면을 다시 세우는 법. 힐이 말한 자기 통제의 원리 속에서 우리는 결국 한 가지 사실을 마주하게 된다. 성공은 외부의 보상이 아니라 내면의 승리다. 인생은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에게만 문을 연다. 오늘 그 문에 손을 얹어보자. 당신의 마음이 바뀌는 순간 당신의 미래도 조용히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나폴레온 힐은 수십 년 동안 성공가들을 분석하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성공은 자기 통제를 갖춘 사람에게만 기회를 허락한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인간의 현실을 정확하게 꿰뚫는 통찰이었습니다. 힐은 성공한 사람들과 실패한 사람들의 차이가 재능이나 운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를 다룰 줄 아는가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자기 통제를 갖춘 사람은 감정이 흔들려도 행동이 멈추지 않고 생각이 흐려져도 중심이 사라지지 않으며 환경이 불안정해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기 통제가 없는 사람은 목표를 세워도 유지하지 못하고 계획을 만들어도 지키지 못하며 기회를 받아도 이어가지 못합니다. 힐은 이것을 내면의 불안정이 외면의 실패를 만든다고 표현했습니다. 자기 통제는 결코 성격이나 타고난 기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통제란 자신의 충동, 기분, 감정, 생각, 불안을 다루는 능력, 즉 내면의 소음 속에서도 스스로를 붙잡을 수 있는 힘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힘을 알고 있었고 그 힘을 삶의 중추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감정이 변한다고 행동을 바꾸지 않았고 피곤하다고 목표를 놓지 않았으며 두려움이 올라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표를 세우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으나 그 목표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지배한 사람뿐이다. 자기 통제는 또한 집중력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마음이 산만해지면 하루가 흐트러지고 하루가 흐트러지면 삶 전체가 흐려집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집중력을 감정이나 기분에 맡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분이 좋을 때만 움직인다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분과 상관없이 해야 할 일을 하는 내면의 근육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근육이 바로 자기 통제입니다. 힐은 자기 통제는 인생을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수레바퀴라고 했습니다. 또한 자기 통제는 시간을 지배하는 능력입니다. 시간을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미루는 습관, 우선순위를 놓치는 습관, 감정에 따라 일의 흐름을 바꾸는 습관, 이 모든 것은 자기 통제의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힐은 미루는 사람과 꾸준한 사람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미루는 사람은 마음이 지배하는 삶을 살고 꾸준한 사람은 마음을 지배하는 삶을 산다. 자기 통제가 성공의 첫 조건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생의 모든 결과는 결국 지속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속의 힘을 가진 사람은 결국 깊어지고 결국 성장하고 결국 승리합니다. 반면 지속하지 못하는 사람은 잠시 빛날 수는 있어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자기 통제는 바로 이 지속의 힘을 만들어내는 원천입니다. 마음은 통제되지 않으면 흩어지고 흩어진 마음은 기회를 놓칩니다. 그러나 마음을 통제하면 어떤 혼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됩니다. 힐은 단순히 성공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성공을 지탱하는 내면의 힘을 먼저 갖추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통제는 성공의 주변 조건이 아니라 성공을 이루는 첫 번째 기둥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다스리는 순간부터 성공은 비로소 당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인간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보이지 않는 흐름을 연구하며 한 가지 분명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외부의 조건은 성공을 결정하지 못한다.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내면을 지배하는 힘이다. 그는 수백 명의 성공가들과 실패자들을 만나며 이들이 가진 사고방식, 감정 습관, 행동 패턴을 기록했고 그 방대한 자료 속에서 하나의 공통된 법칙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그 법칙을 내면 지배의 법칙이라고 불렀습니다. 힐은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 감정이나 기분이 아니라 감정을 선택하고 기분을 이끄는 내면의 의지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구조가 약한 사람은 인생이 흔들릴 때 중심을 잃지만 이 구조가 단단한 사람은 어떤 혼란 속에서도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잃지 않습니다. 내면 지배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능력이며 충동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충동을 재배열하는 지혜이며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위에 목적을 세우는 의지입니다. 힐은 이 법칙을 이해한 사람만이 자신의 잠재의식을 지배하고 잠재의식을 지배한 사람만이 현실을 창조한다고 보았습니다. 힐이 말한 내면 지배의 핵심은 마음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이 올라오면 감정에 끌리고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믿고 외부 자극이 들어오면 그대로 반응합니다. 그들의 내면은 반응의 자동 장치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내면을 지배하는 사람은 감정이 올라와도 즉시 따라가지 않고 생각이 흐르더라도 그 생각을 그대로 믿지 않으며 외부 자극이 강해도 그 자극을 기준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먼저 내면을 조용히 바라보고 그 안에서 방향을 선택한 뒤에 움직입니다. 힐은 이것을 의식적 선택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내면을 지배하는 사람은 선택하고 나서 행동하지만 내면을 지배하지 못하는 사람은 감정이 선택하고 자신은 따라 행동합니다. 이 한 가지 차이가 인생 전체의 질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또한 힐은 내면 지배의 법칙이 잠재의식의 흐름을 바꾸는 능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잠재의식은 반복을 통해 형성되고 습관을 통해 강화됩니다. 불안한 사람은 불안한 생각을 반복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시선을 반복하며 자책하는 사람은 자책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내면 지배를 가진 사람들은 이 흐름을 역으로 이용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몰아가는 감정을 자각하고 자신을 약하게 만드는 생각을 바라보며 자신을 흔드는 패턴을 이해합니다. 이 의식적 인식이 잠재의식의 자동 반응을 끊어냅니다. 잠재의식은 반응하는 기계가 아니라 따라가는 기계이기 때문에 내면을 지배하는 사람의 의식적 선택을 기준으로 새로운 패턴을 형성합니다. 힐은 이것을 잠재의식의 재배열이라고 불렀습니다. 힐이 발견한 또 하나의 진실은 내면을 지배하는 사람은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환경을 먼저 바꾸려 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내면을 먼저 바꾼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을 바꾸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내면을 바꾸는 데에는 자각이 필요합니다. 내면을 지배하는 순간 환경이 원하는 대로 당신을 흔들어 놓지 못합니다. 그 순간 당신이 환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면 감정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며 행동이 달라지면 결국 현실 전체가 달라집니다. 힐은 이것을 내면에서 외면을 설계하는 법칙이라고 불렀습니다. 결국 힐이 말한 내면 지배의 법칙은 단순히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하고 마음이 흩어질 때 붙잡을 수 있는 힘을 만들고 마음이 약해질 때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내면을 지배하는 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잃었을 때 스스로를 다시 중심으로 데려오는 힘입니다.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면을 지배하는 자는 결국 운명을 지배한다. 그 법칙을 이해한 사람은 성공을 쫓지 않고 성공을 끌어당깁니다. 나폴레온 힐은 인간의 생각이 단순히 머릿속에서 흘러가는 정보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삶을 통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생각은 행동의 뿌리이고 행동은 습관의 기초이며 습관은 결국 운명의 흐름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반복하느냐는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을 만들어내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반복되는 생각은 잠재의식에 저장되고 잠재의식은 반복된 생각을 기준으로 현실을 해석하며 그 해석은 행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이 왜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왜 비슷한 상황에서 무너지고 왜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못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힐은 생각의 방향을 바꾼 순간 인생 전체의 흐름이 바뀌는 모습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생각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은 생각을 억누르지 못해서가 아니라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움직이는지 모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80% 이상이 자동적이며 대부분은 과거 경험과 감정적 기억에 기반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부정적으로 흐르면 감정이 무너지고, 감정이 무너지면 행동이 멈추고, 행동이 멈추면 기회가 사라집니다. 이런 흐름을 끊는 방법은 생각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뿌리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을 근거로 떠올랐는지, 지금의 상황과 연결되는지, 아니면 단순히 과거의 잔상인지 살피는 순간, 생각은 더 이상 당신을 조종하지 못하고 당신이 생각을 관찰하는 위치로 올라서게 됩니다. 힐은 이 위치를 의식적 사유의 자리라고 불렀습니다. 이 자리에 선 사람만이 생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생각의 흐름을 통제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 마음을 정비하고 하루를 마칠 때 내면을 정리하며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는 감정이 아닌 생각의 중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반면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외부 자극에 반응하듯이 생각이 튀어나오고 그 생각이 감정을 흔들고 감정이 행동을 흔듭니다. 그들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힐은 이것을 사고의 자동화라고 했습니다.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대부분 부정적이며 목적 없이 흘러가는 생각은 대부분 과거를 반복합니다.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과거의 연장선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힐은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곧 집중력을 지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집중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집중을 잃지 않도록 생각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필요 없는 생각을 버리고 목적과 관계없는 걱정을 멀리하며 쓸모없는 불안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에게 집중은 재능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힐은 생각의 질이 집중의 질을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생각이 정돈된 사람은 목표가 명확해지고 목표가 명확해지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생각을 지배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만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생각을 지배한다는 것은 생각이 어디로 흐르든 그 흐름을 인식하고 필요할 때 방향을 돌릴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이 힘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들여다보는 습관과 자기 자신을 직시하려는 태도에서 자라납니다.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지배하는 자는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하는 자는 운명을 지배한다. 결국 생각을 지배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끄는 힘이며 이 힘을 가진 사람만이 자신의 인생을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감정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에너지이며 동시에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를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감정을 단순한 기분이나 순간적 반응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정을 인생의 방향을 틀어버리는 조용한 조종자라고 불렀습니다. 감정이 요동칠 때 인간은 이성을 잃고 중심을 잃고 판단을 잃고 결국 자신이 세워온 길마저 놓쳐버립니다. 특히 힐은 감정에 흔들리는 사람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기회를 만나도 그 기회를 유지하거나 확장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생각보다 빠르고 목적보다 강하며 의지보다 깊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흐트러지면 집중력은 산산이 깨지고 집중력이 깨지면 작은 일도 감당하기 어려워지며 그 작은 무너짐이 결국 큰 실패로 이어집니다. 힐은 이를 감정적 붕괴의 도미노 효과라고 말했습니다. 한순간의 감정 폭발이 인생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감정에 흔들리는 사람들은 외부 상황을 문제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의 움직임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처받고
예기치 않은 상황에 두려움이 올라오고, 작은 문제에도 분노가 솟구치는 것은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감정의 틀 때문입니다. 감정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고 과거의 상처, 기억 패턴, 두려움을 통해 왜곡하여 보여줍니다. 그래서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 인간은 사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그림을 다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힐은 감정이 흔들리는 사람을 현재의 사람이 아니라 과거의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감정이 떠오르는 대로 반응합니다. 그 결과 현재는 지속적으로 과거의 연장선에 갇히게 되고 그 갇힘은 반복된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의지, willpower입니다. 의지는 흔들림 없는 감정 위에서만 온전히 작동합니다. 감정이 폭풍처럼 몰아치면 의지는 조그만 종이 조각처럼 흩어지고 마음은 목적을 잃고 삶은 방향을 잃습니다. 반대로 감정이 조용해지면 의지는 다시 자리 잡고 선택은 명확해지며 행동은 일관성을 되찾습니다. 힐이 말한 위대한 성공은 고요한 감정 위에서만 태어난다는 바로 이 뜻입니다. 감정이 평온할 때 인간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고 더 멀리 볼 수 있으며 더 넓은 관점에서 자신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요동치면 시야는 좁아지고 모든 것이 위협처럼 보이며 작은 일도 크게 느껴집니다. 결국 감정의 흔들림은 현실의 흔들림을 만들고 현실의 흔들림은 인생의 흐름을 무너뜨립니다. 힐은 감정의 무서움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감정은 조용히 인생을 움직인다. 그러나 그 조용함을 깨닫지 못하는 자만이 감정의 희생자가 된다.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늘 외부 환경을 탓하지만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환경 속에서도 중심을 유지합니다. 감정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밀려와도 내면의 닻이 단단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그들의 시선은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고 혼란 속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습니다. 결국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인생을 다스리고 감정에 흔들리는 사람은 인생에 끌려가게 됩니다. 감정을 이해하는 순간은 곧 감정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순간이며 이때부터 비로소 진짜 성공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흔들리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흔들리는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힐의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절대적이다. 감정을 지배하면 인생이 고요해지고 인생이 고요해지면 성공이 보인다. 나폴레온 힐이 평생을 바쳐 연구한 가장 충격적인 진실 중 하나는 실패한 사람들의 인생을 결정짓는 근본 원인이 재능 부족도 아니고 환경의 어려움도 아니며 운이 나쁜 것도 아니라는 점이었다. 힐이 보기에 실패의 핵심은 자기 통제의 부재, 다시 말해 스스로를 다루지 못하는 내면의 혼란에 있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부 문제를 원인으로 삼지만 힐은 그들이 마주한 문제의 80% 이상이 실제 사건이 아니라 감정적 반응, 충동적 결정, 산만한 생각, 지속하지 못하는 의지로 인해 스스로 만든 문제라고 단언했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붙잡지 못하고 생각이 흩어질 때 그 생각을 바로잡지 못하며 욕망이 치밀 때 그 욕망을 길들이지 못하고 두려움이 올라올 때 그 두려움을 넘어가지 못한다. 결국 이 내면의 무질서가 외부 세계에서 반복되는 실패로 이어진다. 힐은 이것을 안에서 무너진 것은 밖에서도 무너진다 라고 설명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즉각적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충동성이다. 그들은 기분 좋을 때는 무리하게 나아가고 기분 나쁠 때는 모든 것을 포기하며 작은 자극에도 쉽게 반응한다. 상대가 한마디 비판하면 마음이 무너지고 작은 칭찬에는 과도하게 들떠 방향을 잃는다. 감정이 올라오면 행동하고 감정이 가라앉으면 멈추는 삶의 패턴은 성공의 리듬을 깨뜨리고 결국 아무것도 완성하지 못하게 만든다. 힐은 충동은 항상 후회를 낳는다고 경고했다. 충동적 결정은 순간의 감정에 의해 만들어지지만 그 결정의 대가는 오랫동안 삶을 흔들기 때문이다. 두 번째 공통점은 집중력의 상실이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목표를 세울 줄은 알지만 그 목표를 위해 한 방향으로 오래 걸어가지 못한다. 마음이 산만할 때 그 산만함을 정리하지 못하고
생각이 흩어질 때 시선을 다시 모으지 못하며 생활 속에서 우선순위가 무너질 때 빠르게 중심을 되돌리지 못한다. 그들은 하루를 계획하지만 감정에 따라 계획을 잃고 일을 시작하지만 습관이 없어 금방 포기하고 꿈을 말하지만 마음에 소음이 많아 아무것도 끝내지 못한다. 힐은 집중은 재능보다 강하다고 했으며 실패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집중력의 흐름을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경우가 많았다. 세 번째 공통점은 내면의 핑계 구조이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거의 항상 외부 이유를 들며 자기 합리화를 반복한다. 환경이 안 좋아서,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기회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라는 말들은 그들의 입에서 끊임없이 나온다. 하지만 힐이 말한 진실은 단 하나였다. 핑계는 자기 통제 능력의 부재를 감추는 가면이라는 것이다. 자기 통제가 있는 사람은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자신을 다시 세우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움직이며 결국 상황을 돌파한다. 핑계는 내면의 혼란을 숨기지만 그것은 성공을 막는 가장 무서운 독이 된다. 네 번째 공통점은 감정적 패턴의 반복이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늘 같은 감정에 끌려 같은 선택을 하고 같은 선택이 같은 결과를 반복한다. 불안을 느끼면 도망가고 상처를 느끼면 닫아버리고 두려움이 올라오면 멈춰버린다. 이 반복이 그들을 같은 자리에 계속 머물게 한다. 힐은 이를 감정의 굴레라고 부르며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떤 기회도 의미가 없다고 했다. 내면이 변하지 않으면 외부는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 공통점은 지속의 부재, 즉 꾸준함의 힘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시작은 잘하지만 끝까지 가지 못한다.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라 감정이 의지를 가로막기 때문이다. 감정이 흔들릴 때 자기 통제가 없다면 아무리 결심이 강해도 무너진다. 힐은 말했듯 성공을 만든 사람들은 탁월한 재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꾸준함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결국 실패의 본질은 운명의 불공평이 아니라 내면의 무질서다. 자기 통제가 없는 사람은 인생을 붙잡지 못하고 자기 통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선다. 힐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내면을 지배하면 실패조차 당신을 밀어올린다. 그러나 내면을 놓치면 작은 일도 당신을 무너뜨린다. 실패는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에서 시작된다. 나폴레온 힐이 연구한 수많은 성공가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엄청난 성과를 이뤘지만 그들의 성공을 가능하게 만든 핵심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내면을 관리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들이 가진 내면의 힘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과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 길러진 것이었습니다. 힐은 성공한 사람들의 내면 관리 방식을 정신의 훈련법이라고 부르며 이 훈련법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며 그 과정은 삶의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내면은 조용하고 단단했으며 그 조용함 속에서 집중력, 의지, 인내, 판단력이 끊임없이 다듬어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감정의 고요함을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불안, 혼란, 분노, 두려움이 올라와도 그 감정에 즉각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이 올라올 때 오히려 침묵 속으로 들어가고 감정이 소음처럼 몰려올 때 마음을 다시 가라앉히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힐은 성공가들을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관찰하며 그 관찰의 순간에 감정은 힘을 잃고 의식은 힘을 되찾습니다. 감정이 조용해지면 판단은 명확해지고 명확한 판단은 올바른 행동을 이끕니다. 두 번째 습관은 목적과 일치된 생각을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생각이 마음대로 흘러가도록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적과 목표를 기준으로 생각을 선택합니다. 이 생각이 나를 앞당기는가 아니면 나를 늦추는가 라는 질문을 반복하며 내면의 방향을 관리합니다. 그들은 쓸모없는 의심, 불필요한 걱정, 반복되는 자기 비난을 과감히 내버리고 목적을 강화하는 생각들만 마음속에 남겨둡니다. 힐은 이것을 사고의 정렬 (alignment of thought)이라고 불렀습니다. 생각이 목표와 일치될 때 인간의 행동과 에너지도 자연스럽게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세 번째 습관은 기분과 상관없이 행동하는 능력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야 움직이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감정의 흐름에 행동을 맡기지 않으며 해야 할 일은 감정의 상태와 관계없이 합니다. 기분이 나쁜 날에도, 피곤한 날에도, 동기부여가 낮은 날에도 움직입니다. 힐은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사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감정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기준을 따라 행동합니다. 이러한 꾸준함과 규율이 결국 성공의 구조를 만들며 그 구조는 어느 순간 엄청난 결과를 드러냅니다. 네 번째 습관은 자신을 끌어올리는 환경을 의도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내면이 흔들리지 않도록 환경을 설계합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소음을 멀리하고 걱정을 키우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며 자신을 약하게 만드는 습관을 과감히 버립니다. 대신 자신을 성장시키는 정보, 자신을 높여주는 관계, 자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공간을 만듭니다. 힐은 이를 환경의 선택이 곧 내면의 선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면을 지키기 위해 환경을 다듬는 사람은 감정의 흔들림을 줄이고 감정의 흔들림이 줄어든 사람은 삶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갑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잠재의식을 매일 훈련하는 능력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잠재의식이 행동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잠재의식을 의식적으로 관리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자신에게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한다. 나는 끝까지 간다. 이 말은 단순한 긍정문이 아니라 잠재의식에 명령을 내리는 행위입니다. 잠재의식은 반복된 메시지를 현실로 만들기 때문에 이 반복 훈련은 결국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힐은 이를 자기 암시, 아우토 서제스천의 법칙이라 부르며 성공가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는 습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내면의 흔들림을 흡수하는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너지는 순간에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정이 흔들리는 날에도 모든 것을 잃지 않습니다. 잠시 무너져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힘, 이 조용한 회복력이 그들의 인생을 강하게 만듭니다.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은 완벽함에서 오지 않는다. 회복하는 힘에서 온다. 결국 성공한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을 관리하는 법을 알고 있었고 그 내면의 관리가 외부의 성공을 이끌었습니다. 내면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성공을 지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나폴론 힐은 인간의 성공을 가르는 마지막 경계가 무엇인지 평생 연구했다. 그는 재능도, 환경도, 지능도, 운도 그 경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성공을 결정짓는 마지막 문은 의지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만이 통과할 수 있는 문이었다. 힐은 이렇게 말했다. 의지는 감정보다 느리고 감정보다 약해 보이지만 끝까지 남아있는 것은 언제나 의지다. 이 말은 인간의 본질을 정확하게 설명한다. 감정은 변덕스럽고 생각은 흔들리고 동기부여는 사라지지만 의지는 조용히 남아있다. 그러나 의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대부분은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고 순간의 불안에 무너지고 마음의 소음에 길을 잃는다. 그래서 끝까지 도달하는 사람은 소수이고 그 소수의 삶은 전혀 다른 흐름으로 흘러간다. 의지를 지킨다는 것은 강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순간에도 멈추지 않는 능력을 갖는 것이다. 힐은 성공가들에게 공통점이 있다고 했다. 그들은 모두 마음이 흔들려도 감정이 무너져도 피곤해도 두려워도 계속 움직였다. 그들의 의지는 감정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기분의 기복에 흔들리지 않았으며 환경의 변화에도 손상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듯 살아갔다. 오늘은 기분이 어떻든 해야 할 것을 한다. 이런 사람들의 인생은 결국 감정적 기복과 관계없이 일관된 성장의 흐름을 만든다. 의지가 약한 사람은 하루의 감정에 흔들리고 강한 사람은 감정을 지나고 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난다. 또한 의지를 지킨다는 것은 목적을 잃지 않는 능력이기도 하다. 힐은 목적 없는 의지는 쉽게 무너진다고 했다. 목적은 나침반이고 의지는 그 나침반을 따라가는 힘이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감정이 흔들려도 방향을 잃지 않는다. 실패해도 멈추지 않고 피곤해도 돌아가지 않으며 불안해도 길을 바꾸지 않는다. 목적을 잃지 않는 사람은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
오래 흔들리지는 않는다. 그들은 다시 목적을 바라보고 다시 움직이며 다시 앞으로 나아간다. 힐은 이를 의지의 회복력이라고 부르며 이 회복력이 성공가들의 가장 큰 무기라고 강조했다. 의지를 지키는 사람은 작은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기도 하다. 작은 습관을 지키는 사람, 정한 시간에 일을 시작하는 사람, 자신에게 한 말을 끝까지 이행하는 사람. 이들은 큰 성취를 이루기 전에 자신과의 신뢰를 먼저 쌓는다. 힐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큰 꿈을 이룰 수는 없다고 했다. 의지는 거창한 결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약속을 끊임없이 지키는 반복 속에서 성장한다. 작은 약속이 쌓여 강한 의지가 되고 강한 의지가 쌓여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 마지막으로 의지를 지킨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능력이다. 힐은 성공가들이 승리하는 진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들은 포기하기 직전의 순간을 견뎠다. 인간이 무너지는 순간은 대부분 감정이 가라앉고 의지가 약해질 때이다. 그러나 의지를 지키는 사람은 그 순간을 견딘다. 버티고 기다리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걷는다. 그들에게 포기란 감정의 선택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결론일 때만 허락된다. 그래서 그들은 감정이 아니라 목적을 따른다. 의지를 지키는 사람만이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가는 사람만이 결과를 본다. 결과를 본 사람만이 진짜 성공을 손에 넣는다. 힐은 세상을 관찰하며 깨달았다. 인생을 바꾸는 힘은 의지의 길이에 달려있다. 의지가 짧으면 인생도 짧게 흔들리고 의지가 길면 인생도 길게 뻗어나간다. 감정은 그를 흔들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이것이 모든 성공 이야기의 공통된 진실이다. 나폴레온 힐은 인간의 잠재의식이 단순한 기억 저장고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잠재의식을 삶의 자동 조종 장치라고 부르며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생각과 감정, 반복하는 습관, 그리고 내면에서 가장 오래 머무는 신념들이 잠재의식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잠재의식은 선악을 판단하지 않으며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도 않는다. 잠재의식은 오직 반복되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실을 기준으로 우리의 행동, 감정, 감각, 선택을 조용히 조종한다. 그래서 힐은 성공의 핵심을 잠재의식이 무엇을 믿느냐로 정의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잠재의식은 감정의 흐름에 쉽게 흔들리지만 통제된 마음 앞에서는 반드시 순종한다는 사실이다. 잠재의식은 강한 감정에 쉽게 휘둘리지만 명확하고 일관된 의지 앞에서는 방향을 바꾼다. 이것이 힐이 말한 통제된 마음의 힘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잠재의식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신이 내리는 명령이 흔들릴 때 잠재의식도 흔들린다. 즉 잠재의식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마음이 혼란스럽기 때문이며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의지와 감정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이다. 통제된 마음은 잠재의식에게 명료한 방향을 주고 잠재의식은 그 방향을 현실에서 재현한다. 그래서 힐은 감정을 다스리고 생각을 다듬고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 사람이 결국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신했다. 잠재의식은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말투, 생각의 패턴, 감정의 질, 스스로에 대한 태도에 따라 서서히 재편되고 그 재편된 잠재의식은 다시 당신의 행동을 조용히 조종한다. 그 순환 속에서 인생의 흐름이 달라진다. 통제된 마음은 잠재의식에게 안정된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는 불안을 줄이며 불안이 줄어든 자리에 집중력이 다시 태어난다. 집중이 살아나면 행동은 단단해지고 행동이 단단해지면 삶의 결과는 달라진다. 그래서 힐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마음을 다스리면 잠재의식이 길을 만들고 잠재의식이 길을 만들면 당신의 인생은 그 길을 따른다. 결국 잠재의식은 신비로운 힘이 아니라 조용히 당신을 따라가는 충성스러운 그림자이며 그 그림자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힘이 바로 자기 통제다. 당신이 마음을 다잡는 순간 잠재의식은 흔들림 없이 당신을 성공 쪽으로 데려가기 시작한다. 나폴레온 힐은 자기 통제가 단순한 의지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자기 통제를 매일의 조용한 훈련 속에서 길러지는 내면의 근육이라고 정의했다. 즉, 자기 통제는 갑작스러운 결심으로 생기지 않고 큰 사건을 통해 주어지는 것도 아니며 오직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서서히 단단해진다. 힐이 말한 훈련은 화려하지 않고 강렬하지도 않다. 오히려 매우 조용하고 작고 일상적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습관들이다. 그러나 그 조용한 습관들이 쌓이면 마음의 구조 자체가 바뀌고, 마음의 구조가 바뀌면 감정의 방향이 달라지고, 감정의 방향이 달라지면 행동의 패턴도 새롭게 재편된다. 이 장에서는 힐이 강조한 자기 통제의 훈련을 깊이 있게 탐구한다. 첫 번째 훈련은 감정을 바라보는 훈련이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관찰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다.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한 걸음 물러서 조용히 바라보는 순간, 감정은 당신을 조종하는 힘을 잃고 당신은 감정을 다루는 힘을 얻는다. 힐은 감정을 바라보는 사람은 감정에 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감정은 당신이 그것을 자각하는 순간 약해지며 그 약해진 틈이 바로 자기 통제의 시작이다. 두 번째 훈련은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이다. 산만한 마음은 언제나 감정에 끌려다니고 생각이 흐트러지면 목적도 흐려진다. 힐은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 생각은 나를 앞으로 움직이는가, 뒤로 끌어당기는가? 라는 질문은 생각을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의식적인 사유는 잠재의식의 자동 반응을 끊어내며 당신의 마음의 질서를 만든다. 세 번째 훈련은 작은 행동을 꾸준히 실행하는 훈련이다. 자기 통제는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실행에서 자란다. 하루 10분의 정리, 5분의 명상, 책 한 페이지 읽기, 해야 할 일 중 하나 먼저 끝내기.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일 때 내면은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 확신이 자기 통제의 기반이 된다. 힐은 자기 통제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힘이라고 강조했다. 네 번째 훈련은 침묵의 시간이다. 현대인은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많은 자극, 너무 많은 생각 속에서 살고 있다. 마음이 시끄러울 때 자기 통제는 불가능하다. 힐은 하루 와소분이라도 조용히 스스로와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했다. 이 침묵은 감정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정리하며 잠재의식의 소음을 줄인다. 고요함은 통제의 토양이다. 마지막 훈련은 자기 암시 아우토 서제스션 원다. 힐의 가장 유명한 법칙 중 하나로 잠재의식에 원하는 방향을 반복적으로 새겨 넣는 과정이다. 나는 끝까지 간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나를 지배한다. 이런 문장을 매일 조용히 반복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지닌다. 잠재의식은 반복된 신호를 현실로 만들기 때문이다. 조용한 자기 암시는 결국 조용한 확신을 만들어낸다. 이 5가지 훈련은 거창해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구조를 재편하는 가장 강력한 방식들이다. 자기 통제는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반복의 산물이다. 힐은 말했다. 당신이 매일 하는 작은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만든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결국 삶을 다스린다. 나폴레온 힐이 평생 말하고자 했던 진실은 단순했지만 인간의 본질을 뿌리째 깨우는 통찰이었다. 성공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성공은 내면이 정리된 순간 조용히 당신을 향해 걸어온다. 힐은 수많은 성공가들이 말한 공통된 고백을 기록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내 마음을 지배했을 때 성공은 이미 결정된 것이었다. 이것은 신비로운 운명 이야기나 영적인 비유가 아니라 인생의 구조를 설명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원리이다. 마음이 흔들리면 감정이 요동치고, 감정이 요동치면 행동이 불안정해지고, 행동이 불안정해지면 결과는 불안정해진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해지면 감정이 가라앉고, 감정이 가라앉으면 판단은 날카로워지고, 판단이 날카로워지면 행동은 정확해지고, 정확한 행동은 결국 성공으로 이어진다. 성공은 행운이 아니라 내면의 정리에서 비롯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힐에게 자기 통제는 고통을 참아내는 능력이 아니라 내면을 설계하는 능력이었다. 그는 자기 통제를 통해 인간이 어떻게 더 깊은 자신에게 도달하는지, 그리고 그 깊음이 어떻게 삶의 질을 바꾸는지를 보았다. 자기 통제를 가진 사람은 흔들리면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는 순간에도 끝까지 버티며, 버티는 순간에도 다시 일어나며, 일어난 뒤에는 반드시 전보다 더 강해진다. 그들의 내면에는 조용한 단단함이 있었다. 남들은 보지 못하는 그 단단함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성공이라는 이름의 길을 열어주었다. 힐은 스스로의 내면을 다스리는 사람을 보이지 않는 기둥을 세운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외부의 환경이 무너져도, 타인의 시선이 흔들어도, 삶의 의심이 몰아쳐도 그들은 그 기둥 덕분에 끝까지 서 있을 수 있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기 통제를 갖춘 사람에게는 더 이상 실패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실패가 그들을 꺾지 못하는 이유는 실패를 감정으로 해석하지 않고 방향의 조정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실패를 자신에 대한 심판으로 보지 않고 목표를 더욱 명확하게 만드는 계기로 본다. 이런 사람에게 실패는 종료가 아니라 전환이며 끝이 아니라 조정이고 무너짐이 아니라 성장의 위장된 형태다. 그래서 자기 통제를 가진 사람은 실패가 깊어질수록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고 아픔이 강할수록 더 강한 마음을 갖게 된다. 힐은 이를 내면의 숙성이라고 불렀다. 마지막으로 힐은 이렇게 말했다. 자신을 지배하는 순간 세상은 당신을 막지 못한다. 그 말은 단순한 동기부여가 아니었다. 그는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내면을 정리한 뒤 불가능해 보이던 현실의 벽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자기 자신을 붙잡을 수 있었던 사람들,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던 사람들, 의지를 지켜냈던 사람들, 그들은 운명을 바꾸는 힘을 손에 넣었다. 인생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 그 싸움에서 이긴 사람만이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이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내면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 감정이 속삭이고 생각이 흐르고 의지가 떨리고 있다. 하지만 당신이 마음을 붙잡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내면이 정리되는 순간 잠재의식은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행동은 일관성을 갖게 되며 일관성은 성과를 만들고 성과는 결국 새로운 현실을 부른다. 성공은 거대한 목적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작은 내면의 균형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힐은 마지막 한 문장을 남겼다. 자신을 지배하는 자만이 성공을 지배한다. 그 문장을 마음에 새기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다. 조용히 당신을 다스려라. 그러면 성공은 반드시 당신을 따른다.